그러니까 자바랑 똑같죠. 반복만 사용하시는 방법 for, while, 그 다음에 do whil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for문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보통은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고, 뭐 필요에 따라서 do나 while이나 do while 같은 것도 사용하시게 되긴 될 겁니다. do while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do while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위쪽에서 while 부분 연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버튼 하나 더 만들게요. 버튼 이렇게 하나 더 만드시고요. 헤딩 만들기 3번이라고 할까요? 헤딩 만들기 3번. 네, 여기도 on, click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make headings 3번 호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만들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만들 건데 이번엔 거꾸로 만들어 볼까요? 654321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do while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번은 while문을 이용했고요. 3번은 do while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펑션이 있어야 돼요. 스크립트에서 펑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펑션의 이름은 make headings 3번입니다. body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출력하는 부분은 result 2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 result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위쪽에 있는 result2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을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얘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그 함수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사라져 버리는 변수예요. 그래서 다시 get element by id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써보기로 했죠. 작은 것부터 써볼까요? 6번이 작은 거예요. 그죠? 변수 i를 선언을 하시는데 6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do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게 do while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조건이 0보다 크면 돼요. 6, 5, 4, 3, 2, 1. 그죠? 6, 5, 4, 3, 2, 1이니까 전부 다 0보다 큰 숫자들이에요. 0보다 크면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출력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복사 좀 할게요. 하고 i를 변동시키는 방법은 달라지죠. 감소시켜야 돼요. 여기서는. 처음에 6에서부터 시작했으면 그 다음 감소해서 5, 그 다음에는 감소해서 4, 그 다음 감소해서 3, 감소시켜서 2, 감소시켜서 1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이 문장 같으면 꼭 do while을 안 쓰시고요. do while 안 쓰시고 while 문장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do while도 연습해 보기 위해서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세로 고침을 먼저 한번 하셔야 되고요. 세로 고침 하셨을 때 버튼이 보이죠? 버튼 클릭하면은 제목 6번부터 제목 1번까지 이렇게 나오죠. 다시 세로 고침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이렇게 나와요. 네, do while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그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반복문에서 우리가 반복문 안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브레이크. 아까 스위치에서 브레이크를 썼었는데 for나 while문 안에서도 브레이크 쓸 수 있죠.
브레이크는 뭐예요? 반복을 멈추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반복문을 빠져나오겠다라고 할 때 브레이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이렇게 많이 하겠죠. for 뭐 반복문 뭐 0부터 뭐 i 어떤 조건 만족할 때까지 그리고 뭐 증가시키면서 뭐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보통.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어떤 일을 반복을 하다가 보통 if문이 들어가죠. if문이 들어가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브레이크 이렇게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계속 일을 하겠다. 뭐 이런 형식의 코드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0번 반복하는 동안에 이렇게 어떤 일을 반복하고 끝낼지 말지 검사하고요. 끝낼지 말지 검사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올라가서 또 한 번 쭉 내려오고요.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오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구구단 같은 거 출력할 때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네. 했었습니다. 반복문 안에 반복문 사용하는 이중 반복문이나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거는 따로 연습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하지 않아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while문에서. 브레이크 하나만 연습할게요. 저 반복문 2번 사용하는 것도 연습할 겸 해가지고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웹앱에서요. HTML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HTML next 5번이죠. 6번이라고 하시고요. 6번이라고 하시고 여기도 4라고 할게요. 하고 finish loop 그냥 4라고 할게요.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for문이 아니라 while문까지 하는 거에서 loop이라고 할 걸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반복문과 브레이크. 물론 브레이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복문을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div 하나 만들게요. div 여기다가 id resul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뭐 따로 버튼 만들지 말고요. 버튼 만들지 말고 일단 한번 볼까요? 여기 파일 이름을 6번, 4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제가 뭐라고 만들었죠? 6번 4.html 6번 4.html 로컬호스트.com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v 안쪽에 무엇을 채워 넣을 거냐면 구구단 채워 넣어 보려고 해요. 구구단을 1단부터 9단까지로 할까요? 자, 그러면 안쪽에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바로 리절트 찾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 점 get element by id. id는 result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가 필요한데요. 변수가 필요한데 저희 뭐가 필요하냐면 단이 일단부터 필요하죠. 단목문 바로 만들어 볼까요? for variable 단 일단부터 단은 9단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단까지 하면 10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 이게 바깥쪽 포문이고요. 바깥쪽 포문이고, 그 다음에 안쪽 포문은 여기다 곱해지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1부터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이렇게 할게요. n도 10보다 작을 때까지 n을 증가시킬까요?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마련할게요.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마련해서요. 이거는 비어있는 문자열입니다. 비어있는 문자열이고, 이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추가를 할 건데, 자, 무엇을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도 백킷을 사용했습니다. 백킷을 사용을 했고요. 그 따옴표가 아니에요. 단을 곱해주면 되겠죠. 단 곱하기 여기다가 n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 달러가 다 있어야 돼요. 달러 는이라고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게 가능해요. 단 곱하기 n 이렇게 쓰시는 거 가능해요. 그러니까 변수 하나씩 쓰는 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또 뭐가 가능하냐면 달러 이 중괄호 안쪽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다 무엇을 넣을 거냐면 BR. BR은 뭐예요? 줄바꿈. 한 줄 출력했으면 줄바꿈을 넣어야 되잖아요. 줄바꿈을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 1단, 2단, 3단, 4단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더하기 는이라고 하고 가로 구분 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문자열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문자열 붙이고요.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문자열을 붙입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 단위 하나씩 끝날 때마다 가로선을 하나씩 그려주고요. 자, 여기까지는 문자열을 만든 것 뿐입니다. 문자열을 만든 것 뿐이고 우리는 result.innerhtml에다가 텍스트를 넣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쓰는 거죠. 그 전까지는 inner html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덧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덧붙이는 과정을 문자열 하나를 만들어서 문자열에다가 계속 덧붙여 나가다가 inner html 코드는 한 번에 써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코드는요 언제 실행될까요? 언제 실행되냐면 HTML 코드가 불러오면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함수를 만든 게 아니고 함수 클릭할 때 얘네들이 실행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div까지 만들었으면 바로 스크립트가 바로 실행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새로 고침만 하시면 돼요. 새로 고침만. 잘 나옵니까?
잘 나오죠. 1 곱하기 1, 1 곱하기 9까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9 곱하기 1, 9 곱하기 9까지. div 안에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죠? 만드시는 분? 네, 안 드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버튼을 만들어서 버튼이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드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뭘로만 만드시면 돼요. 함수 안에 구현 부분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 됐죠?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브레이크 어디다가 여기다가. if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요. 1단은 1까지, 2단은 2까지, 3단은 3까지 이거 했었죠.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쵸?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브레이크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볼까요? 자, 요게 브레이크 사용하는 방법. 물론 브레이크는 포물에서도 브레이크를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while문에서도 브레이크가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죠. 자, 이렇게 1단은 1 곱하기 1까지, 2단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2까지, 3단은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까지, 그리고 9단은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 구조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폼은 만드는 거 자바랑 똑같아요. 그죠? 안쪽 폼은도 똑같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브레이크 하겠다. 이것도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구조가. 단지 이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system.out.println 했었던 그 자리에 어떤 문자열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코드가 들어간 것 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유심히 봐주실 부분,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 백tit 사이에서 변수 이 자리에는 달러 중괄호 자리에는 변수의 값이 오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오고 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와요. 근데 단순하게 변수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변수들과 변수들의 사칙 연산 같은 것들도 달러 중괄호 안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어떤 문자열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이용하시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색깔을 꾸밀 수도 있어요. 색깔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뭐 다른 브레이크 연습 같은 것들은 자바랑 똑같으니까 그 자바 코드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연습 같은 것들을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포문과 같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배열, 그죠? 네. 우리 자바에서 배열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인트 배열, 문자열 배열 이런 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기억이 안 난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시죠? 자바에서 배열 사용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int 배열이다. int 배열 이렇게 하죠.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몇 개짜리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int 배열입니다 라고 하고 중괄호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뭐 1, 2, 3 원소를 직접 넣어주거나 그쵸?
마지막 쉼표는 넣어도 되고 있어도 이거 에러 안 나요. 그죠? 마지막에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타입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인트를 저장하는 배열이냐 아니면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이냐 뭐 더블을 저장하는 배열이냐 타입이 있어야 되고 배열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배열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바는 타입을 먼저 선언을 해야 돼요. 타입을 먼저 선언하고 변수의 이름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배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개짜리인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개짜리다 그러면 10개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쪽은 원소가 몇 개예요? 원소가 3개. 그럼 더 이상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추가 못해요. 값을 바꾸는 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B0 의 값을 뭐 다른 값으로 바꾼다거나 B1의 값을 뭐 다른 값으로 바꾼다거나 B2의 값을 뭐 다른 값으로 바꾸는 이런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거기 아예 원소를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새로운 원소를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러면 에러 나죠. 그렇죠? 이거는 에러 나는 거예요. array index, arrow bound exception. 인덱스가 벗어났습니다가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배열과 비슷한데 엘리먼트의 개수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추가 삭제가 가능한 거는 뭐가 있어요? 리스트. 정수를 저장하겠다 그러면 래퍼 타입으로 인티저라고 선언을 하죠. 리스트 L 뭐 이렇게 소문자 리스트라고 할까요? 이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생성자 호출부터 하셔야죠. array 리스트 혹은 뭐 linked 리스트 그런 식으로 생성자부터 호출을 하셔야 되죠. 생성자를 호출했으면 여기다가 add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도 할 수 있을까요? remove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배열과 리스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배열은 기본 타입들이나 객체 타입들을 이용해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리스트들은 기본 타입은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객체 타입을 쓰셔야 돼요. 클래스 타입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int는 안 되죠. int는 안 되고 integer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배열이나 리스트와 같은 게 있으면 반복문 사용할 때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배열이든 리스트든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해요? 0부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a.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length 기억나시죠? length. 네. 여기를 뭐 3이라든가 4라든가 숫자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이 전체를 반복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게 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배열의 길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열의 길이를 사용하시면 되고 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length를 이용하시면 돼요. length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복문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int 배열이 있었어요. int 배열이 1, 2, 3 이렇게 있었어요. 안에 있는 거를 한 줄씩 출력하고 싶어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int x a 프린트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바에서 for 형성된 for 구문이잖아요. 그죠? 형성된 for 구문 어떻게 만들어요?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콜론의 오른쪽에는 배열이나 리스트 혹은 뭐 맵 이런 것들
반복할 수 있는 타입들이 오면 되고 왼쪽에는 뭐래요? 변수를 선언하죠.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이 뭐예요?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냈을 때 저장하기 위한 변수. 두 번째 원소를 꺼냈을 때 저장하기 위한 변수. 세 번째 원소를 꺼냈을 때 저장하기 위한 변수. 기억나시죠? 그쵸? 네. 포인 구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포인 구문.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향상된 for 구문이 제공이 되고요. 배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이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자바의 배열과는 좀 다릅니다. 같은 특징도 있고 다른 특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앱 밑에서요. HTML 파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 선택해 주시고 저희 6번, 7번이라고 할게요. 7번은 array HTML 파일 웹앱 폴더 밑에서 7번 arra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타이틀은 이렇게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array h1 자바스크립트 array 자, 우선 이 파일을 먼저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7번 array.html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결과를 출력해야 될 영역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영역을 di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id를 줄게요. result라고 id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력할 수 있는 div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bar result라고 하고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바랑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고 약간 좀 달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기하는 배열이란 여러 개의 자료들을 엘리먼트들을 원소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을 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객체이기 때문에 프로퍼티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메서드는 우리가 자바 시간에 배웠었던 그 메서드랑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바에서 배열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자바에서의 배열은 메서드가 없습니다. 메서드 없어요. 그죠?
어레이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add, remove와 같은 그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죠. 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고 set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가지고 있고요. 어레이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지만 배열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add, remove와 비슷한 그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자바의 배열보다는 리스트에 더 가까워요. 리스트에 더 가깝고요. 자바에서는 배열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타입을 저장할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도 저장하고 문자열도 저장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타입들을 섞어서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인트만 저장하는 배열, 문자 스트링만 저장하는 배열, 뭐 아니면은 뭐 더블만 저장하는 배열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제가 여러 개라고만 했지 같은 타입이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죠? 자료의 타입에 상관없이 값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자바랑 다른 점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의 그 원소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바의 배열이랑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자바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열을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배열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어레이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자바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합니다. 다섯 개의 숫자, 5개의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입니다. 괄호 조심하셔야 돼요. 괄호. 자바에서는 배열이든 셋이든 중괄호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여기를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뭐 자바랑 다른 점이에요. 자바랑 다른 점입니다. 출력 해볼까요? 그냥 바로? 출력 바로 가능해요. result 더하기는 inner HTML. result까지만 하면 얘는 div라고 하는 객체를 찾는 거죠. 객체를 찾았으니까 거기다가 inner HTML 이렇게 점해서 사용하는 변수, 이런 변수를 멤버 변수, 멤버 변수를 다른 말로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해요. 자바에서는 필드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필드 기억나시죠? inner HTML array 1번 그냥 바로 출력 가능해요. 바로 출력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br 붙이고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대괄호는 없어지고요. 대괄호는 없어지고 안쪽에 있는 원소들 1, 2, 3, 4, 5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 쉼표가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뒤쪽에 원소 없는 거예요. 이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 나와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쉼표는 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니까 출력할 때 우리가 굳이 포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요. 굳이 포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그 출력이 돼요. 자, 이거는 뭐 때문일까요? 자바로 치면 무슨 메서드? 투스트링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서. 객체를
화면에 어떻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투스트링과 비슷한 자바에서의 투스트링과 비슷한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어서 배열이 선언되어 있으면 앞뒤에 시작하는 대괄호 끝나는 대괄호 생략하고 안쪽에 있는 원소들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복문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반복문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0부터 시작해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0부터 시작을 하고요. 뭐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하면 될까요? 배열 1번에는 length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length를 먼저 출력을 해볼까요? 반복문 하기 전에 여기다가 result.inner html 더하기는 하시고요. 여기다가 array 1번 length는 하고서 붙여볼게요. array 1번 length. 여기도 줄바꿈이 있어야 되니까 br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일단 length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새로 고치면 보세요. length가 얼마래요? length는 5예요. 그죠? 5개니까. 됐죠? 여기도 이렇게 붙일까요? 그러면 array 1번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하나씩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sult 1번 inner html 더하기는 계속 문자를 계속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자를 계속 덧붙이면 되는 거고 array 1번 index i2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다운표 안에다가 빈칸 하나만 넣으세요. 빈칸 하나. 자, 이거 어떻게 출력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밑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 원소와 원소를 뭘로 구별해서 컬럼 2개로 구별해서 출력하겠다. 쉼표로 구별해도 돼요. 공백으로 구별해도 되고 구별만 되면 되는 거죠. 구별만 되면. 저는 공백 하나만 넣겠습니다. 공백 하나만 넣고요. 그 다음에 포문이 끝났을 때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HTML에다가 br을 붙일게요. 자, 그러면 한 줄이 더 들어갔을 거예요. 한 줄이 더 들어갔을 텐데 잠시만요. 여기가 플러스는 1번이 아니죠. 여기 요거죠. 그냥 리절트라고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세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얘가 뭐냐면 얘가 어디서 출력을 한 거냐면 얘가 1, 2, 3, 4, 5 어디서 출력을 한 거냐면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했었던 건 배열의 인덱스는 자바랑 똑같습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이고요. 마지막 인덱스는 length 빼기 1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length i가 1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자바에서 형성된 포문과 비슷한 구문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포인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바의 이거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자바에서는 for, 그 다음에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배열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자바에서는. 이 안쪽에 코드를 넣어주죠. 콜론을 사용합니다. 콜론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배열 이름이 들어가고요. 왼쪽에 변수를 선언을 하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변수를 선언을 해요. x라고만 할까요? in을 사용합니다. in. 그리고 배열 이름을 써줘요. 자바랑 다른 점은 뭐만 달라졌을까요? 자바랑 다른 점은 컬론 대신에 뭘 사용한다?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것만 달라집니다. 이것만 달라지고요. 네. 출력해 볼까요? result.inner html 더하기 는 하고서 x만 출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백 하나 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폼은 끝나고 난 다음에 html 더하기 는 하고서 br. 이게 줄바꿈이니까. 자바의 이 for 구문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자바에서는 콜론을 사용을 하고요. 인트라고 쓰죠, 인트.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보통 변수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선언을 잘 안 해요.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변수 선언하고 사용하는 거를 따로따로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볼까요? 그럼 위쪽에서 그 출력된 결과하고요. 아래쪽에서 출력된 결과가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2번 출력이 될 거예요. 보시면 새로 고침해 볼까요? 아, 잠시만요. 01234, 01234. 아, 이거 인덱스가 출력이 됐군요. 오, 그렇군요. 이거 인덱스입니다. 요거 이렇게 할게요. 저도 간만에 이렇게 했더니 잠시만요. 결과 좀 볼게요. 1, 2, 3, 4, 5. 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포인 구문은 저도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네. 주의하셔야 될 게 있네요. 저도 틀렸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for in 구문은 헷갈리니까 x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i라고 할게요. 인덱스 이렇게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의 포인 구문은 배열의 인덱스들을 꺼내줍니다. 원소를 꺼내주는 게 아니고요.
원소를 꺼내주는 게 아니라 배열의 인덱스들을 꺼내줘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시려면 여기 인덱스 연산자를 꼭 쓰셔야 돼요. 아까 제가 틀렸던 부분. 배열의 원소들을 꺼내지 않습니다. 배열의 원소들을 꺼내지 않는다. 자바랑 다른 구문이죠. 사용하는 방식은 자바랑 굉장히 비슷한데 단지 콜론 대신에 in을 쓴다라고 하는 그것만 달라지는 건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뒤쪽에 있는 배열에서 원소들을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렇게 원소들을 꺼냈었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포인 구문은 원소들을 꺼내는 게 아니고요. 원소들을 꺼내는 게 아니라 인덱스만 꺼내요. 그러니까 배열의 첫 번째 원소, 배열의 두 번째 원소, 배열의 세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그래서 0,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값을 쓰시려면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얘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요렇게 쓰는 거랑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쓴 것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하셔야 여기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저도 깜빡했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까요? 요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자바랑 다른 점이에요. 자바에서는 여기서 변수 선언하잖아요. 그럼 그 변수는 어디까지만 사용할 수 있죠?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블록 끝나면 사용 못하죠. 근데 이 아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아이는 요 아이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요. 바라고 선언한 변수는요.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그 스크립트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해요. 물론 이것 역시 일종의 전역 변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함수 안쪽이 아니죠. 함수 안쪽이었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함수 안쪽이면 달라지는데 지금 바라고 하는 변수는 함수 안쪽이 아니라 스크립트 안에서 선언한 변수예요. 스크립트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 전부 다 전역 변수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서 그래서 여기서 i라고 선언했으면요. 그 i는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라고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또 자바랑 또 약간 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은 함수 안에서 로컬로 작성하신 변수들을 웬만하면 함수 안에서 로컬 변수, 지역 변수로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들로 사용해 주시는 게 아마 우연치 않은 오류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 그렇게 좋은 코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원래 자바스크립트의 목적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릭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뭔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함수 안에서 코드가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전역 변수예요. 그렇죠?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 얘도 전역 변수예요.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or in, 저도 아까 실수를 했는데 배열의 인덱스를 꺼낸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